3.1운동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배운 3.1운동 관련 내용이 해외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제가 볼 땐 상당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도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서울에 답방을 할 것 같은데요. 3.1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그 3.1운동 지도부, 민족 지도자 33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3.1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짜 성공적이고 대단한 그런 운동이었는지 아니면은 민족 대표 33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최남선하고 이광수죠. 이광수는 3.1운동 이전에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모임을 갖고 낭독한 2.8 독립선언을 이광수가 썼다고 그래요. 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문이라고. 근데 하여튼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흔히 3.1운동의 독립선언문 그러면은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독립주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일본의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무기 총칼을 들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긴 일본이 그 전쟁에서 지지하는 상태에서 조선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물러가리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참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는 뭐 명문장으로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다 달달 외우고 그랬어요. 그걸 쓴 사람은 최남선이에요. 근데 이 최남선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최남선은 30년대 중반에 친일파가 되고 30년대 중반에 감옥에 가서도 아주 편하게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친일파니까. 뭐 이광수 최남선이 친일파가 됐다는 거야 뭐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선언, 아주 중요한 독립선언 두 개, 2.8 도쿄선언 그리고 3.1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 둘 다가 나중에 아주 강력한 그 친일파가 되거든요.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일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사실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과 북한의 시각이 저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 책, 그 한일 백년사란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와다 하루키라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강덕상이고 또 미야다 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3.1운동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덕상 씨가 쓴 글이에요. 일본의 사학 잡지 71년도 5월호에 나왔다는 글인데 이 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3.1운동에 관해서는 한번 읽어보죠. 3.1운동사의 한정에서도 최대의 희생을 치르고 일제에 직접 항쟁하고 운동을 직접 지탱하였던 인민대중과 인민대중은 총칼을 무릅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잡혀고 하면서 일제에 저항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이 누구냐? 투쟁 초기부터 어떠한 지도적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일제에 투항하여 감옥에 안주했던 민족대표는 33인 민족대표죠. 동료를 놓을 수 없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책에서 보니까 이 민족대표 33인은 그 요리집에 모여서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총독부 경찰에 전화해서 스스로 잡혀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종의 장례식 그 날짜에 맞춰서 3.1운동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그거를 뭐 등사도 하고 그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함석헌 선생도 그 당시 19살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평양에서 준비한 얘기를
강연하고 기록한 내용이었는데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길을 붙인 거는 민족대표 33인인데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진짜로 파고다공원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럼 당연히 일본 경찰 헌병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게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준비를 착착착 진행하고 뭐 데모하려면 당연히 그 등사물이 있어야 되죠. 프린트물이. 그런 걸 준비했는데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33인이 들어요. 아, 가두 투쟁한다? 일본 헌병 경찰이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33인 중에서 최고로 벌을 사람은 3년형 받은 게 그 33인 중에서 최고 벌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강덕상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영웅적 행동이 3.1 정신으로 남한 헌법의 전문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족대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이른바 대한민국 역대 지도층이 거꾸로 된 의미에서 계급적 관점에 서서 역사적 계보에 대해 평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거 좀 뒷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하루키 교수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요컨대 한심한 민족대표가 한국에서 평가받고 있는 건 우스꽝스럽다는 이야기다. 강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그 뜻이 뭐냐면은 남한에서는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원점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고 3.1 운동 때문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48년에 서울에서 이제 해방 뒤에 1948년에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인데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48년 그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승성이 있다는 거죠. 3.1운동 덕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해방된 대한민국 그 신설 정부에서 대통령이 됐다. 딱딱하고가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한에서는 3.1운동에 따른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그거의 정통성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강 교수가 써놨지만 그 33인은 아주 우스웠던 사람들이고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일이다. 3.1 독립선언을 발표한 민족 대표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고 그 중에는 나중에 민족을 배신하여 친일파가 된 자도 있다. 그래서 한심한 일당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울 기획도 없었다. 역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는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하루키 교수는 얘기해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무찌르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나겠느냐. 조선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러일 전쟁 관련되는 그 일본의 소설이 있거든요. 무시무시해요. 말도 못하게 일본군 많이 죽어요. 러시아랑 싸우면서. 근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차지한 조선인데 그거를 이성에 호소해서 물러가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누구냐? 김일성의 만주 항일 전쟁이었다. 김일성 주석의 만주 항일 전쟁을 주발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말로 민족적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북한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좌파계 지식인인 일본에서의 조선 근대사 연구 1인자 강덕상 교수 그리고 미야다 세츠코는 민족대표 33인은 아주 한심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3.1운동 평가의 이면에 숨어 있다. 3.1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단히 낮은 평가가 주어진 것은 당시에 거의 모든 역사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이 책의 소리가 알 수가 있죠. 3.1운동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대단히 낮은 평가가 주어졌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유를 하루키 교수는 모든 역사가가 좌파였기 때문에 좌익적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그 책들이에요.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 역사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선 근대사 와타나베 마나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거는 이제 그 이 책의 번역판이에요. 그리고 또 조선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또 이런 책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야마베 겐타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건데,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부. 여기 보면 다 3.1운동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워낙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평가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3.1운동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예요. 민중들은 대단했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 독립 만세를 비치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민족대표 33위는 한심했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 등을 통해서 배워온 3.1운동과 실제로 일본과 북한에서 쳐다보는 3.1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3.1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의 공통을 이루고. 근데 공통의 인식을 이루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야 그 다음에 인식의 통일을 이루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여튼 일본에서 나온 중요한 책들의 내용을 조금씩 하여튼 3.1운동에 관한 부분을 하여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왜 다른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